자, 먼저 책 먼저 할게요. 그러면 책 한 문제니까. 172페이지. (172페이지에) 2-2번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 10. 네. 죄송해요. 스테이플 좀 빌려주세요. 스테이플러? 네, 하나만. 복사를 시켰는데 스테이플 안 하고 그냥 왔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죠. 자, 지금 얘 나와 있는 거 보니까 xx로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랑 y로, 네,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새로 쓰면 x 마이너스 2y, x 플러스 y는 0이라고 돼서 x는 2y, x는 마이너스 y라는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1번, 2번으로 정해놓고 x에다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2y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0이어서 5y 제곱이 10이니까 y 제곱이 2여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자,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두 쌍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얘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0이니까 2y 제곱이 10이어서 5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니까 x도 대입하시면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따로따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편할 대로 좀 쓰시는 건데, 네, 뭐 답에는 뭐 따로따로 이렇게 좀 써놨네요. 근데 이제 따로따로 그런 생각을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나 쓰고 하나 쓰고 하나 쓰고, 자, 이렇게 썼는데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뭐냐? 네, x, y를 곱했을 때 제일 큰 수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되냐, 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가 되니? 4? 얘는 곱하면 무조건 음수죠? 얘는 탈락. 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든 얘랑 얘랑 곱하든 4네요. 네, 그래서 최대값은 4. 최대값 승 4. 자,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끝. 그 다음에 프린트 어디부터 했니? 95페이지? 맞나? 66페이지 얘기했었나?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건가? 95페이지 4번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자, 프린트 95페이지 4번 할게요. 네.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이고 y는 x 플러스 2. 조금씩 덥다. 조금씩 더워지네요. 히터 트니까 좋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2일 때 상수 k 값에 대하여 구하라. 자, 먼저 뭐 대입하셔야죠. 네, 그러면 x 플러스 2는 kx 플러스 3 다 넘기면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x 플러스 1은요. 자,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를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교점 사이의 거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두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두근을 우리는 보통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시면
두근의 합도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두근의 곱도 쓸 수 있죠. 우선 이렇게 써 두시고 요거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좌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알파 콤마 베타는 어차피 이 알파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1차식이 쓰기가 편하잖아요.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2라고 써도 되겠죠. 대입을 해보면 좌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봤고 근위에 알파를 대입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쓰면 근데 좀 안 되겠구나. 죄송해요. 좌표로 쓰면은 베타가 y 같잖아요. 그러니까 x가 알파, x가 베타 이렇게 썼어야 되네. 자 이렇게 썼을 때 여기다 대입해서 좌표 하나를 구한 거고 얘도 대입해서 좌표 하나를 구하죠. 좌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좌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좌표에 뭘 가르쳐줬어요? 거리가 2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점과 요점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리를 구하면 당연히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고 얘에서 얘도 빼고 제곱하죠. 부호를 바꿀게요. 거기에 루트를 붙여주시면 이렇게 거리 구하는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근데 거리 구하는 식을 아나? 니네 잠깐만 이 거리 구하는 식 아나? 모르죠? 이거 왜 여기 나왔지? 이거 거리 구하는 식으로 해야지 볼 수 있는 건데 아직 안 배우지 않았나? 거리 구하는 식이 뭐냐면 피타고라스 잠깐 얘기할게요. 모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2,1이 있고 4,5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왜 나왔지? 모르는데 자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뭘 생각하냐면 피타고라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러면은 이게 몇 칸인지 알죠? 2칸이죠? 이게 몇 칸인지 알죠? 4칸이죠? 그래서 이걸 피타고라스 하면 얘가 2루트 5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원래. 자 근데 이거를 식으로 쓰면 요거 이제 그림은 이런 방식인 거고 그림 없이 바로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고 더하기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고 거기에 루트를 붙이면 이게 거리식이에요. 그게 얘야. 점에서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고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고 더한 거에 루트를 붙인 거죠. 근데 이거를 배운 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요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를 사용해서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원래 여기 뒤에 부분에 부등식도 넘어가고 평면 좌표 하는 데에서 배우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설명을 하다가.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셔야지만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어려운 방식은 아닌데 배우질 않아서. 자 그래서 이제 얘랑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양쪽을 제곱하면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곱하기 2가 될 거고 얘가 4가 되죠. 또 약분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2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됐어요. 얘네들이 풀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얘를 이제 또 곱셈 공식으로 생각하면 쟤는 뭐 이렇게 써 있어도 되지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 곱셈 공식을 생각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 아까 전에 구해놨던 얘랑 얘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대입. 그래서 지금 얘 대신에 이거 제곱하면 k-1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네, 그래서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 네, 인수분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근해 공식에 넣으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다 하니까 그냥 이건 답 쓸게요. 그래서 k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얘는 좀 나오면 안 됐었던 그런 문제였네요. 그냥 풀어도 너무 어렵네, 저거는. 다음 96페이지 8번. 최대값이 4야. 근데 최소값을 구해라.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뭐 써있는 걸 보시면은 우선은 표준형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묶어주셔서 나누기 2하고 제곱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 얘가 꼭지점이, 자, 요게 꼭지점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또 써 있어요?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써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보다 큰 수를 대입할 수 2를 대입하다가 2보다 큰 수를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를 대입을 했다고 쳐. 제일 작아. 자, 근데 지금 얘가 위로 블록인 상태잖아요, 그림이. 자, 포물선으로 생각하면 위로 블록이었을 텐데, 자, 거기에서 2를 대입하니까 1이 돼요? 네. 그래서 2를 대입해보면은 뭐냐, 1,1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좌표로 생각을 했을 때 우선은 1,1이니까 요 점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 2보다 큰 수로 대입을 하면 그러면은 4를 대입했다고 쳐볼까? 그러면은 2,4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꼭지점이. 근데 꼭지점이 최대값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든, 얘가 꼭지점이 되고 2를 대입했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최대값이 4라 그랬네? 그럼 A가 4 아니야? 풀어보니까 끝난 것 같은데? 잠깐만. 답을 확인해 봅시다. 몇 페이지냐? 96페이지 8번. A가 4가 아니네? 왜 4가 아니지? 보자. A가 2보다 크잖아. 근데 꼭지점이 2분의 A야.
얘기냐면 모양을 맞춰주란 얘기네. 얘를 어차피 얘가 꼭지점이니까 지금 얘는 요 모양으로 만들어 주려면 양쪽에 2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눠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쓸 수 있대요. 그러면은 꼭지점의 지금 범위가 지금 2분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x의 범위가 이제 얘가 있고 얘가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x의 값에다가 이제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1을 대입해 봤을 때 네, 값이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 네,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 보시면,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얘를 대입했을 때가 1이니까 얘가 지금 꼭지점에 제일 높이 있던 얘기거든요. 그림상으로는 여기에서 요 자리가 지금 x는 1이란 얘기야.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1인데 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x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여기를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요 점이랑 요 점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범위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는 우선 확인해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x가 1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여서 요 그림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좀 얘기가 좀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유식에다가 이제 그래서 최대가 될 수 있는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a,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최대값이 4라 그랬으니까 이래서 a가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 그림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순서를 다시 정해줄게요. 음수니까 위로 블록인 상태고, 네, 위로 블록인 상태에서 꼭지점을 구해놨는데, 근데 범위가 있어서 이 범위를 2로 나눠서 요 모양을 맞춰준 거고, 네, 요 모양을 맞춰주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해서 이 1의 범위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얘가 최대가 1이 된 거고, 그래서 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4가 나와야 돼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순서는 이렇게. 이것도 좀 어렵네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자, 여기가 8번이었고요. 근데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소값? 최대값일 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y의 값이 최소가, 그러니까 범위가 1보다 작으니까 제일 작은 걸 넣은 거야. 이 범위 안에서는. 그게 최소값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꼭지점이잖아요. 여기 꼭지점이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뭘 넣었어요? 1을 넣었죠. 네, 이 범위 안에서는 1이 제일 작은 거야. 네, 그래서 그게 최소값인 거, 5가 되는 거야. 네, 그 범위 안에서. A의 최소값이 아니라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범위 안에 있는 제일 작은 1을 대입했을 때가 지금 이 식에서의 최대값인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2분의 a는 1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a의 값은 그래서 최소가 되는 거죠. 숫자를 대입했을 때 좀 어렵죠. 네, 생각하는 게 식에서 최대값을 이용한 것 뿐이에요. 네. a의 최소값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자, 11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였을 때 최대값 뒤의 값에 대해서 구하시오.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1번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얘기 나오면 무조건 제곱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 얘가 왜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한 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제곱이 붙어 있는 애들이 있죠. 지금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위로 볼록이어서 최대값인 거야.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이 x 따로 y 따로 z 따로 마이너스 c 이렇게 분리를 해준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든 최소값을 구하든 우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지 제곱이 없어지면서 최대가 나오든 최소가 나오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얘가 0이 될 수 있는 값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얘를 이제 변형을 시키죠.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묶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거고, 얘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꿔줄 거고, 얘도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식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 제곱되는 애가 마이너스가 붙었죠. 자, 더하면 10이니까 플러스 8.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얘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간에 최소는 0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고 되고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얘가 0이 될 수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8.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에서는 네, A, B, C, D를 더하라 그랬어요? 이걸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답은 8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서 답은 8이 됐습니다. 이런 형식의 문제는 냈어요. 근데 얘는 좀 어렵죠. 이제 제곱이 3개가 있잖아요. 문제가 3개 아니고 2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냈습니다. 네. 자, 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요 길이가 6이고 요 길이가 8이죠. 네. DEFG의 넓이의 최대값에 대해서 구하라. 네. 자,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하시는 거냐면 이제 좌표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선을 그을 거고요. 네. 자, 이렇게 선을 봤을 때 여기가 원점이면 여기는 4,0이고 여기는 0,6이고 그러면 이 직선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어요. 네. 이 직선의 관계식은 y는 길이가 뭐냐?
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좌표를 A라고 이렇게 정해주시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건 A, 여기다 A를 대입한 요게 요 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도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에 넓이는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A잖아요, 좌표가. 네. 가로가 2A이고 세로가 얘죠? 요거잖아. 네. 그래서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시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1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도형 문제는 좀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하고 정하셔야 되니까 좀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원래 이런 문제는 중3 때 시험 문제로 좀 많이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중3 때 이런 활용 문제가 없어져서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냥 계산하는 것만 나오게 되고. 최대값, 최소값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3 때 이게 안 나오고요. 네, 고등학교 때로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고등학교 걸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4차 방정식이에요. x 4제곱 마이너스 mx 제곱 플러스 16은요,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질 때 두 양의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가 (1대2)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베타는 2알파 2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나타내면 되고, 서로 다른 내실근이니까 한 배씩 그냥 쓰면 되나? 볼까? 이어서 실근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아예 대놓고 부호를 써버렸네. 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걸 뭐 문자를 좀 치환을 해볼게요. A라고 쓰게 된다면 A제곱 마이너스 MA 플러스 16은요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면,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게, 두 근을 합이 m이고요, 두 근의 곱이 16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선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생각을 한 거는 값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뭘 가지고 확인해 줄까? 근 자체를, 근이 4개니까요 얘를 제곱이 m이라고 쓰고 제곱을 16이라고 썼을 때 두 분의 곱이 이제 4가 되는 거, 네, 요거를 이제 찾아주셔야 된다는, 네, 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찾아주셔야 되는데, 얘를
지금 또 나와 있는 게 B가 또 몇 대 몇이냐? 1대 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베타 자리에 아까 구해놓은 얘가 있었으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2알파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이 2니까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고,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시면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네, 요거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근데 m 값에 대해서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n 값은 여기 있는 거를 아까 생각해보면 요거잖아요? 근데 얘는 뭘 제곱해도 2죠? 그 다음에 얘는 뭘 제곱해도 8이고, 어떤 거 제곱하든 간에, 그러니까 n값이 10.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4차식이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굳이 뭐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고, 그냥 생각을 해도 얘를 그냥 인수분해 한다면, 네, 그냥 인수분해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해놓고 하나의 근을 베타라고 해놨을 때, 자, 어차피 뭐 이 4차식이면 무조건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니까 얘 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나와야 되는 거고, 얘도 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값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가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네근이라는 게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서로 다른 네근이라고 실근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거기에서 두 분의 합을 아까 얘기한 대로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에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요식 자체에서 봤을 때 두 분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B가 나왔던 게 베타는 2알파라 그랬으니까 얘가 알파 곱하기 베타가 4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알파 제곱의 값에 대해서 구하는 거고, 그래서 알파가 하나는 루트 2,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고 다시 대입하셔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3번 푸는 방법. 그래서 n값은 10. 네.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6번은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중근을 갖게 하는 모든 실수 n값의 합. 네, 여기서는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뭐 해야 돼? 조리제법 해야죠, 뭐. 3차식이니까. 자, 얘를 써보면 1, 0.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대입해봐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을 한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여기에다 1을 대입하면 이 m 때문에 안 없어져.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m이 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27m이. 그러니까 얘가 3이 들어가야지 0이 된다는 게 좀 보이긴 하죠. 네, 그래서 3을 먼저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3을 대입을 해보면 얘는 27이 될 거고,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m이어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27이니까 0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3이고 3이고 9고 그러면은 뭐냐?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m이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7m이고 이렇게 나오게 돼서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도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얘의 통째로가 중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먼저 얘를 중근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얘를 중근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야. 4ac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 제곱하면 9고 마이너스 9m 이렇게 나타내게 될 거고 0이니까 0이니까 넘겨서 나눠주시면 그럼 몇이냐? 4분의 1? 네, n값이 이렇게 했을 때는 4분의 1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얘가 3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요 식에다가 3을 대입해 보면 또 n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3을 대입해 보시면 n값이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랬니? 문제 어딨니? 두 개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시면 답은 4분의 7. 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6번. 네. 설명은 요 정도? 오메가 공식이나 그런 거는 그래도 다 계산이 되던가요? 네, 알겠어요. 자,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오메가 공식이랑 오늘 배울 부정방정식은 별로 많이 되진 않았어요. 네, 앞부분을 좀 위주로 많이 냈거든요.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랑. 네, 그쪽을 위주로 좀 많이 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풀이해 줬고요. 그 다음 진도 나갑시다. 그러면은 몇 페이지부터인가? 176 부정방정식 하면 되는 거죠? 자, 176페이지 부정방정식 하겠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뭐 여기 써 있는 거 잠깐 읽어볼까?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어 그 해가 무수히 많아 해를 정할 수 없는 방정식. 그러니까는 우리가 얘기하는 방정식이 뭐라 그랬어요? 1차 방정식이면 미지수가 하나 있고 식이 하나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게 1차 방정식이었고, 연립 방정식이면 미지수가 2개 있으면 식도 2개 있어야지 구할 수 있는 게 연립 방정식이었고, 2차 방정식이면 제곱이니까 미지수가
하나지만 제곱일 때에는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이제 2차 방정식이야.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웠는데 얘는 그걸 부정한다는 얘기야. 네, 그거를 부정한다는 얘기고, 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값을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x 뭐 얘라고 나와 있는 거에 뭐 이렇게 써 있죠. x 플러스 y가 3이다. 근데 x 플러스 y가 3이 될 수 있는 건 엄청 많죠. 네, 왜냐면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분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식 하나에 값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부정방정식의 풀이는 이 포인트가 있어요. 가로 1번에 보면은 정수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조건이 뭐 정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의 형태가 나오는 요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는 그거에 맞는 부정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정수 조건일 때는 뭐 저런 식으로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실수 조건이라고 나왔을 때도 있죠. 네, 실수 조건이라고 나왔을 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되는 꼴로 만들어서 이제 생각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방법 2에 뭐 나와 있는 것도 잠깐 얘기하고 가면 주어진 방정식을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한다. 네, 그래서 자 근이 있다는 얘기니까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식을 뭐 생각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우선 생각하고 네,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드릴에 나와 있는 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드릴을 1번에 보시면 xy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1번 문제에 뭐라고 써있어요? 정수 xy의 값에 대해서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분수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정수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 정수를 사용해야 될 때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던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 되던가, 네,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되던가,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경우를 다 썼을 때.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맞춰서 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x는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 x는 마이너스 3이고 y가 1일 때, x는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일 때, x는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답을 4개를 다 쓰시면 됩니다. 되는 거 그냥 다 찾으라는 얘기야. 네, 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뭐 해볼까? 3번 해볼게요. 3번에 보시면 x-1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이렇게 4개를 생각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확인하셔야죠. 1이 되려면 x에 2가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y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가 0이고, 2가 되려면 y도 0이죠. 2가 되려면 x가 3이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y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고,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고. 네,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바꾸는 게. 자, 이제 5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을 하는 거는 이제 방금 제가 이제 3번 방식을 했잖아요. 네, 그러는데 여기 식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써 있죠. 가로로 안 돼 있고. 이 모양을
요 모양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 모양으로 만들려면. 자, 그러면은 뭐 묶을 수 있는 걸 먼저 확인하시면 되고요. 보니까 x가 있죠? 뭐 x를 묶든 y를 묶든 상관없어요. 네, 그냥 보이는 거 해주시면 돼요. 네, x를 묶어요. 그러면은 나와 있는 게 y-3x 이렇게 묶였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묶어준 게 무조건 기준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y-3이 있게 만들어줘야 돼. 무조건 y-3이 있게. 그래야지 얘랑 얘랑 묶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3을 우선 써놓고 맞춰가는 거죠. 2y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2가 곱해지면 되겠죠. 그럼 2y가 생기죠. 근데 이제 얘가 더 생긴 것 뿐이잖아요. 뒤에 -6이. 그러면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는 -6이 생겼으니까 +6 해주면 식은 안 바뀌었죠. 뭔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식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 네. 식이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얘를 먼저 묶어서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기준이 되고 얘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야. y 빼기 3을. 근데 얘도 바뀌면 안 되니까 2y를 맞춰주려고 2를 곱했어. 근데 2를 곱해보니까 분배 합치니까 -6이 새로 생겼어. 그 -6은 있으면 안 되죠. 여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6을 바로 해줬다. 그런 식은 이제 변한 게 없어요. 자, 근데 한 목적이 뭐야? 얘랑 얘랑 묶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럼 얘랑 얘랑 묶으면 얘 가로에다 쓰면 x 플러스 2고 얘 가로에다 쓰면은 y-3이고 얘가 넘어가면 -6. 그러니까 3번 식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1 곱하기 6이랑 1 곱하기 -6 -2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3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기 6 곱하기 -1이랑 다 써야 돼요. 네, 지금 -6 곱하기 1이랑 그 다음에 3 곱하기 -2랑 -3 곱하기 2랑 8개? 이거를 다 써야 돼. 5번에 답은 8개예요. 자, 그럼 8개를 다 쓰시는 거야. 뭐 방법이 없어요. 네, 이거 다 쓰는 거야. 그래서 답을 쓰면 얘는 x가 -3이고 y가 9. 얘는 x가 1이 되려면 -1이고 y가 -3. 얘는 x가 -4. y는 3이 되려면 6. x가 0. y도 0. 그 다음에 x가 4. y는 2. x가 -8. y는 4. x가 1. y는 1. x가 -5. y는 5. 이렇게 좀 불편하죠? 네, 자,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쓸데없이 써야 될 게 많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푸신다. 자, 이렇게 계산한 거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값 쓸 때요. 네, 저 사이사이에 또는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는은 써야 되는 건데요. 네, 뭐 값이 여러 개 나오면 항상 또는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다 쓸 수는 없어서 네, 그냥 이렇게 하나씩 다 쓴 겁니다. 또는이라는 거는 답이 여러 개면 항상 네, 또는이라는 단어는 씁니다. 안 쓰면 틀려요? 그건 선생님 뭐 따라 다르겠는데 뭐 쓰는 게 좋겠죠? 뭐 시험 볼 때나 그럴 때 평상시에는 보통 저도 안 쓰거든요.
또는이란 글자 쓰기 상당히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시험 볼 때나 그럴 때는 써주시고요. 평상시에는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아까 뭐 가로 2번에서 얘기했던 실수 조건일 때, 그러니까 XY가 실수의 범위일 때, 네, 그때는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의 모양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당연히 우리는 개수비교법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0이고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여러 개의 답이 나오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4번으로 갈게요. 얘는 뭐 쉬우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25는 0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실수의 조건일 때에는 얘도 요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따로 하는 거죠. 얘만 따로, 얘만 따로, 그리고 25.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인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 나누기 하고 제곱하면 9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준형 바꾸는 거랑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얘는 얘랑 더하니까 25여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고 y의 값이 4라는 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이제 다른 풀이로 네, 확인을 조금 더 해볼게요. 아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된다 그랬는데 아까 앞에서 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로 계산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 네,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내림차순 하시면 됩니다. x제곱 y제곱 둘 다 있으니까 x의 내림차순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x제곱이 그 다음에 6x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25는 0 이렇게 x의 내림차순으로 식을 좀 바꿔서 쓰시고 거기에 그냥 판별식 사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짝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쓰시고 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9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16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y 값이 지금 나타낸 거에서 이제 0이 되는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y가 4라는 게 얘랑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y가 4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나와 있는 여기다가
4를 대입하고 네,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얘가 더 불편하죠? 네, 자, 보시면. 근데 뭐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우선은 이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y에다 4를 대입하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대입을 해볼게요. 풀어주는 거니까. 플러스 6x에 여기다 4 대입하면 16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32고, 네, 그럼 마이너스 16이랑 하니까 9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 0이어서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답이랑 똑같아지겠죠. 여기 편하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래서 더 풀어둘 게 있나 봅시다. 대표 유형 특별한 게 있나? 네, 없어요. 네.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네, 177부터 유형들이를 해야 되겠죠? 네. 181까지 풀어보겠습니다.